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빅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코인베이스의 최신 실적을 한번 아주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고개를 갸웃했어요. 2026년 2월 12일 장마감 후에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맞아요. 딱 숫자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주가가 16.5%나 폭등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투자자시거나 투자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네,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숫자 뒤에 어떻게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이건 단순히 숫자 노림이 아니라 시장이 코인베이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오늘 그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실망시켰던 그 숫자들부터 한번 제대로 보죠. 도대체 월가에서는 뭘 기대했는데 코인베이스는 어떤 성적표를 내놓은 건가요? 네, 그 팩트셋에서 집계한 시장의 평균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랑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선 가장 중요한 매출이 17억 8,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7억 8,100만 달러요? 네, 시장에서는 한 18억 5천만 달러 정도를 기대했는데 여기에 좀 못 미쳤죠. 일단 시작부터 기대치를 밑돌았네요. 이익 쪽은 더 심각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를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일반 회계 기준 GAAP 기준으로는 주당 2.49달러 손실을 기록했어요. 손실이요? 시장에서는 이익을 예상하지 않았나요? 네, 시장은 주당 1.00달러 이익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큰 폭의 손실이었으니까 이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잠깐만요. 1달러 이익을 기대했는데 2.49달러 손실이라니요? 이건 그냥 어닝 미스 수준이 아니라 거의 어닝 쇼크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조정 주당 순이익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던데 이건 또 뭔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한 또 다른 숫자죠. 네. 일회성 비용 같은 변수들을 빼고 정말 회사의 핵심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 주당 순이익, 어저스티드 EPS는 0.66달러를 기록했어요. 0.66달러요? 네, 이건 오히려 예상치였던 0.56달러를 넘어선 수치예요. 조정 순이익으로는 1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아하. 그러니까 회계 장부상으로는 큰 손실이지만 실제 사업을 통한 이익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 건 좀 뼈아픈데요. 특히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 감소폭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네, 그건 일종의 엽기적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시장이 워낙 좋아서 그런가요? 맞아요. 2024년 4분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이례적으로 뜨거웠거든요. 작년이 너무 특별했던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비용 증가와 핵심인 거래량 감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매출을 좀 더 잘게 쪼개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구멍이 났고 또 어디서 잘했는지 명확하게 보일 테니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코인베이스 매출은 크게 두 기둥으로 나뉘잖아요. 네, 거래 매출이랑 구독 및 서비스 매출이요. 맞습니다. 먼저 아쉬운 부분부터 보자면 역시나 거래 매출이었어요. 총 9억 8,300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9억 9,800만 달러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줄어든 게 컸겠네요. 작년 말에 그렇게 뜨거웠다가 시장이 좀 식으니까 많은 분들이 역시 아직은 위험한 시장이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는 심리가 작용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고요. 정확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개인들의 거래가 위축된 게 결정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바로 다른 한쪽 기둥, 구독 및 서비스 매출에 숨어 있습니다. 그쪽은 뭔가 다른가요? 이 부분 매출이 7억 2,7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것도 전체 예상치인 7억 5,300만 달러에는 못 미쳤지만 네, 그것도 못 미쳤네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어떤 한 부분이 혼자 고군분투했다는 건데 그게 뭔가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매출입니다.
이 부문에서만 3억 6,400만 달러의 매출이 나왔는데 이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61%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61%요? 와, 잠깐만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인데요? 그렇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매출이 구독 및 서비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핵심 성장 동력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 즉 USDC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아,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 변동의 출렁이는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맡겨놓은 달러 연동자선 USDC에서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바로 이 구조적인 변화를 시장이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회사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라는 소음 너머에 있는 구조적 성장이라는 신호를 시장이 포착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도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질문. 실적도 예상보다 안 좋았고, 심지어 다음 분기 가이던스, 실적 전망치조차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주가는 어떻게 16.5%나 폭등할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 열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방금 이야기 나눈 구조적 성장에 대한 신뢰입니다. 월가는 이번 실적에서 드러난 비용 증가를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성장 투자로 해석했어요. 성장 투자요? 네, 특히 세 가지 분야, 즉 파생상품 시장 진출, 자체 블록체인인 베이스의 본격적인 수익화, 그리고 지금 확인한 구독 및 서비스 모델의 견고함, 여기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건 좀 장기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나온 이 안 좋은 실적을 덮을 만큼 강력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남는데 혹시 다른 이유, 뭐랄까 좀 기술적인 이유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아,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기술적 요인인 숏 커버링이죠. 숏 커버링이요. 공매도 상환 매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암호화폐 시장도 주춤했고 규제 리스크도 여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물론 숫자는 안 좋았지만 앞서 말한 구조적 성장이라는 긍정적 신호가 있었고 주가가 예상과 달리 떨어지지 않고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공매도 세력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으니 서둘러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숏 커버링 물량이 대거 쏟아져 들어오면서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주가 상승을 더 가파르게 만든 겁니다. 잠깐만요. 숏 커버링이 주된 이유 중 하나라면 이건 좀 불안한 신호 아닌가요?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단순히 공매도 세력이 항복하면서 나온 기술적인 반등이란 뜻이니까요. 이런 상승은 금방 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숏 커버링만 있었다면 일시적인 반등에 그쳤을 겁니다. 아, 또 다른 게 있었군요. 네, 여기에 세 번째 열쇠가 더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반등입니다. 아, 타이밍이 좋았네요. 정말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 다음 날 비트코인의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강한 반등세를 보였어요.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거든요. 네, 거의 같이 움직이죠. 변동성은 더 크고요. 맞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1% 오르면 코인베이스는 2, 3%씩 오르는 식으로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이날 시장의 훈풍이 주가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준 거죠. 아, 그러니까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하방을 단단히 받쳐주는 와중에 공매도 세력의 숏 커버링이 위로 쏘아올리는 1단 로켓 역할을 했고 네, 그렇죠. 마침 불어온 암호화폐 시장 반등이라는 순풍이 2단 로켓이 돼서 주가를 밀어올린 거군요. 이 세 가지 요인이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일 겁니다. 시장은 단순히 발표된 숫자 너머에 있는 회사의 미래 가치와 시장의 기술적 요인, 그리고 거시적 환경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본 것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경영진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을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을 바로는 모든 것을 담는 거래소, Everything Exchange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Everything Exchange. 모든 것을 거래하는 거래소. 잠깐만요. 이건 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 1위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스케일이 훨씬 큰 이야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코인베이스의 궁극적인 야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주식은 나스닥, 선물은 시카고 상업거래소, 암호화폐는 코인베이스에서 따로 거래하잖아요. 네, 다 따로 하죠. 이걸 전부 하나로 합쳐서 24시간 잠들지 않는 국경 없는 단일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주식, 파생상품, 심지어 예측 시장까지 모든 자산을 코인베이스 플랫폼 하나에서 거래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판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네요. 월스트리트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바꾸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어요. 하는 제품이 12개로 늘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 앱에서 금융 슈퍼 앱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증명했죠. 1억 달러 이상 제품이 12개나요? 네, 특히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현물 시장도 크지만 파생상품 시장은 그보다 몇 배나 더 큽니다. 2026년은 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가져오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자체 블록체인인 베이스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한 스테이블 코인 USDC와의 시너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 부분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자체 블록체인 베이스 위의 모든 경제 활동이 결국 USDC 사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했다고 밝혔어요. 아, 그게 이런 식이군요.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의 공식 화폐가 USDC인 셈이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도시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많아질수록 USDC는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온체인 경제가 커질수록 코인베이스의 수익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ETF 수탁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오히려 회사의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진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네요.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대한 미래를 봐달라는 것.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대체로 단기적인 잡음은 있지만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 그래도 긍정적이군요. 네, 물론 실적 발표 후에 벤치마크나 HC 웨인라이트 같은 여러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조금씩 내리기는 했어요. 실적 미스나 낮아진 가이던스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거죠. 목표 주가는 내렸지만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는 게 흥미롭네요. 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단기적인 주가 예측과 장기적인 기업 가치 평가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하면서도 매수나 비중 확대 의견은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아, 투자 의견을 유지했군요. 네, 예를 들어 벤치마크는 보고서에서 주가가 매력적인 장기적 세속 성장 스토리에 대한 노출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단기 실적보다는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산업의 성장 흐름에 가장 확실하게 올라타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더 높이 산 거죠. 그렇군요. 참고로 MSN 기준으로 월가 전문가들의 평균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 평균 목표 주가는 $270 수준으로 현재 주가보다 약 65%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빅소님을 비롯한 코인베이스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떤 점들을 특히 눈여겨봐야 할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죠. 앞으로 딱 3가지만큼은 꼭 짚어보셔야 합니다. 첫째, 수익 구조의 질적 변화입니다. 질적 변화요? 네, 오늘 계속 이야기했듯이 변동성 큰 거래 수수료 비중이 줄고 안정적인 구독 및 서비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매출이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코인베이스의 실적 안정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 구조.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에브리싱 익스체인지의 실현 여부입니다. 파생상품, 주식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네, 말뿐이 아닌 성과를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마지막은 베이스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도시라고 비유했던 자체 블록체인 베이스에
얼마나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모여들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베이스 위에서 돌아가는 앱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그 도시의 통화인 USDC 사용량과 수수료 수익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테니까요. 베이스의 성공이 곧 코인베이스의 미래 성장과 직결됩니다. 수익 구조, 신사업, 그리고 자체 생태계 이 세 가지를 계속 주시해야겠군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코인베이스의 궁극적인 비전은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넘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세상의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 즉 온체인에서 24시간 내내 국경 없이 거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전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정말 큰 질문이네요. 암호화폐 기술이 전통 금융시장의 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코인베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운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코인베이스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 정리와 주가 급등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